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도르트문트의 대형 유망주에서 어느덧 꿀벌 군단의 감독이 된 누리사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누리사인은 정확한 패스를 자랑하는 플레이메이커로 공미서부터 측면 등 다양한 자리에서 설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지만 특히 후방 지역에서 팀을 조직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과거 도르트문트에선 모든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맡아 팀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그는 도르트문트 유스팀에서 성장하며 2005년 당시 최연소로 분데스리가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그해 진행된 17세 이하 피파 월드컵 대회에서 4골을 기록했고 실버슈와 브렌즈볼을 수상하는 활약으로 차세대 스타의 등장을 알렸는데요. 당연히 많은 유럽의 언론들이 누리사인에게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나의 야망은 도르트문트 1군에서 뛰는 것이고 가장 큰 꿈은 영국에서 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과감히 드러내게 되죠. 이후에 그의 재능을 높게 산 튀르키예 대표팀은 대회가 끝나자마자 그를 곧장 성인 대표팀에 차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독일과의 친선전에서 데뷔전 데뷔골이자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결승골을 장렬하며 강한 임팩트를 남기게 되는데요. 게다가 도르트문트로 돌아와서는 뉘른베르크전에서 리그 데뷔골을 성공시키며 분데스리가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단 1년 안에 이룬 것들이었으니 당시 누리사인이 얼마나 강한 임팩트를 남겼는지 가늠이 되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담으로 이후에 누리사인은 페이노르트로 잠시 임대를 다녀오게 되는데 이천수 선수와 한솥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포지션 없이 다양한 자리에 기용되면서 성장이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꿀벌 군단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클롭을 만난 이후서부터 측면이 아닌 중미로 고정 기용되며 본격적으로 포텐을 마구마구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누리사인은 경기장 내에서 주로 직접 볼을 받기 위해 상대에게 압박을 받지 않은 수비라인까지 자주 내려와 피치를 둘러보고 경기의 상황을 파악한 뒤 자로진 듯한 정확한 패스들을 공격수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의 천재성과 센스 덕에 도르트문트는 중원에서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누리사인은 클롭 감독의 총애 속에서 어느덧 도르트문트 중원의 핵심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0-11 시즌에는 리그에서 6골 8도움을 기록, 도르트문트가 시즌 내내 1위를 질주하며 결과적으로 미넨을 밀어내고 9년 만에 리그 우승을 거두는 데 중심축으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그가 득점을 기록한 경기엔 라이벌 미넨과 2차례의 리그 경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10-11 시즌에 누리사인은 경기당 3.47의 찬스를 만들어냈고 그보다 많은 키패스를 기록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해당 시즌에 분데스리가 MVP를 수상하게 되죠. 이렇듯 정말 어린 나이에 분데스리가를 정복한 그에게 당연히 수많은 빅클럽들이 접근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2011년 여름 무려 6년 계약을 제시한 레알 마드리드로 향했습니다. 사인은 이적을 결정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세계 최고의 구단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를 떠나기로 한 것이라며 돈은 이번 이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외절과 캐디라, 사비 알론소의 누리사인까지 상당히 호화스러운 중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인은 포스트 알론소라고 불리며 가고르 대신에 알론소의 파트너 혹은 잠재적인 대치자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할 당시에 도르트문트에서 시즌 막판에 당한 무릎 부상을 안고서 이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프리시즌에 잇따른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초반에 결장할 수밖에 없었고 무려 11월이 되어서야 복귀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귀전인 오사수나전에서 팀의 7대1 대승에 기여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어 무리뉴 감독은 물론 팬들은 그동안 과부하되던 알론소 역할을 누리사인이 분배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를 드러내게 되죠. 하지만 얼마 안가 추가적인 부상을 또 당하게 되면서 그는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의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유망주였기 때문에 그의 성장을 기대하는 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인은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무리뉴의 눈밖에 나버렸고 레알 마드리드가 그를 대신해 직전감인 모드리치를 영입함에 따라 입지가 확연히 좁아지며 불과 한 시즌 만에 타팀으로 임대를 떠나는 것이 유력시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행선지로는 아스날이 떠올랐으나 누리사인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리버풀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로저스 감독에 대한 믿음과 동료 사비 알론소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리버풀의 팬들은 누리사인을 A급 선수 영입의 신호탄이자 암흑기 탈출의 기점으로 생각하며 그의 활약을 정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엘런과 제라드, 존조 셸비, 핸더슨 레이바가 자리 잡고 있는 중원에 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저스 감독의 입장에선 완전 이적 조항이 없는 그를 선발 기용할 이유도 전혀 없었죠.
따라서 사인은 이곳에서 리그 7경기, 컵 대회를 포함하더라도 12경기만 소화할 만큼 제대로 된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즌 중이었던 2013년 1월 리버풀과 조기 임대 계약을 해지한 뒤 바로 친정팀 도르트문트로 임대 복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한 페리시치의 이적료를 누리 사인을 임대 영입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임대 기간은 1년 6개월로 완전 이적 옵션까지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중원의 사령관으로 올라선 균도안과 주전 자리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균도안이 13-14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부상으로 시즌아웃 되어버리면서 누리사인이 주전으로 올라서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그 2위에 크게 기여하자 구단은 그를 완전 영입하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 그는 자진사임한 클롭 감독의 후임으로 온 투의 체제에서 고질적인 부상 문제가 도지면서 전력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총 274경기 출전, 26골 49도움이란 기록을 남긴 채 2018년에 들어 구단과 작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시기에 튀르키예가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면서 대표팀에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누리사인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브레멘이었습니다. 과거의 위상과 달리 분데스리가 하위권 팀으로 전락한 브레멘은 누리사인을 비롯해 레전드 피사로, 클라센 오사코 유아를 영입해 적절한 신구조화를 일으켜 18-19 시즌 초반 상위권에 등극하는 돌풍을 보였습니다. 사인은 후방 플레이메이커이자 중추 역할을 맡아 브레멘이 해당 시즌에 최종 8위로 마감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하지만 어느덧 30대를 넘어선 누리사인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져 갔고 자국 튀르키예 안탈리아스프로를 이적해 말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선 팀의 주장을 맡아 꾸준하게 선발 기용되어 팀을 잘 이끌고 있었는데 2021년 10월 갑자기 선수 겸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죠. 자신의 은사인 클럽과 같은 행보를 걷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무려 16경기 연속 무패를 이끌면서 강등권에 근접했던 안탈리아를 무려 리그 7위에 올려놓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과거 자신의 전성기를 보낸 도르트문트에서 수석 코치직을 거쳐 감독으로 승격되면서 도르트문트를 이끌 예정입니다. 누리사인은 축구 지능이 굉장히 높은 천재 유형의 선수였다고 합니다. 지난 23-24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거둔 도르트문트 전술의 본체가 당시 수석 코치였던 누리사인이었다는 이야기로 있는데요. 감독으로 승격된 그가 과연 꿀벌 군단을 이끌고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리사인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